안녕하세요. 우리본TV 김교환입니다. 요즘은 집에 아이들이 3명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출산 정책의 캐치프레이즈였을 정도로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았었는데요. 너무 올드한 사람 티가 나나요? 하지만 어느덧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아이 낳아 키우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아기를 가진 것도 부담스러운데 임신은 여러 가지 신체적 문제를 일으켜서 산모를 힘들게 합니다. 그중 허리 통증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지만 태아를 신경 쓰는 마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산후에도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못배 우리 산모님들의 척추 문제와 치료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은 임신 중인 여성 55%에서 갖고 있으며 임산부의 요통은 임신 6개월째에서 7개월째부터 시작되고 출산 시기가 다가올수록 상당히 심해집니다. 산모의 이런 척추 건강 이상은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주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체중의 증가와 호르몬의 분비 양상의 변화입니다.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던 태아는 골격과 근육을 완성하기 위해 임신 후기 2달간 신생아 몸무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한꺼번에 키웁니다. 따라서 임신 막바지가 다가올수록 우리 귀염둥이 태아가 엄마에게 요청하는 영양 주문이 많아지며 산모의 체중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중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척추가 받는 하중을 늘려주게 되며 체중이 1kg 증가하면 척추가 받는 부담은 5배인 5kg까지 늘어납니다. 엄청나죠? 체중의 증가는 인체의 축인 척추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척추뼈와 디스크가 임신 전 약해져 있었다면 임신 중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체중 증가로 근육의 기능과 힘이 퇴화되어 척추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연 분만을 돕기 위해 골반을 이완시키고자 임신 중에 분비되는 릴렉신 호르몬으로 인해 임신 5개월 차부터 허리를 지탱하는 인대가 늘어나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골반이 벌어지고 엉치와 치골의 결합이 벌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플 것 같지 않나요? 산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만약 허리 디스크병이 있던 임산부였다면 증상이 더욱 악화돼 신경통을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들이 출산에 필요한 인대만들을 이완시키면 좋은데 디스크의 수액을 둘러싼 섬유태도 이완시켜 쉽게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신 중 척추 문제의 발생은 앞에서 설명드린 체중 증가와 호르몬의 변화가 척추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궁과 가슴 크기 및 무게의 증가는 중력에 대한 신체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골반이 회전되어 허리 곡선이 커지게 됩니다. 허리 곡선 변화에 상대적으로 흉추가 과하게 뒤로 펴지고 목이 앞으로 굽혀지면서 머리는 반대로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만 봐도 아플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척추 구조의 변화는 두통, 경추 및 흉요추 통증, 골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으로 무릎이 과하게 펴지고 발바닥 아치가 소실되어 무릎 통증과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임신 시 척추 통증은 대개 허리와 골반 청골 관절에 나타나며 특히 휴식 시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출산 횟수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임신 전 요통이 있던 경우 신체 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BMI상 비만, 체중 증가의 정도, 기존의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통증이 심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위험 인자들이 없는 산모들의 경우에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꼬리뼈 통증입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골반 인대가 느슨해져서 꼬리뼈가 좀 더 항문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앉을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꼬리뼈에 멍이 든 것 같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임신 전 컨디션으로는 변비, 엉덩방아 등의 꼬리뼈 손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죠. 치골 결합의 이상, 그리고 골반 내 종양이 있습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아기 머리가 꼬리뼈에 압력을 주어 꼬리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꼬리뼈 통증을 악화시키는 인자로는 기침 및 심한 운동 동작, 눕거나 딱딱한 곳에 앉는 등 꼬리뼈에 직접 압력을 주는 경우, 앉았다 일어날 때
오래 서 있는 경우, 부부관계와 출산 등이 있으며 꼬리뼈 통증 완화 방법은 돈옷방석을 사용하고 테이블의 앞으로 기대어 꼬리뼈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주기적 배뇨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옷방석은 임산부의 고질병인 치질에도 유용하겠죠. 그 외에 온찜질 또는 냉찜질, 온수목욕, 수영, 고양이 스트레칭 운동도 도움이 되며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이부브로펜 등의 약물도 도움이 되나 스테로이드 주사는 금지해야 합니다. 마사지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꼬리뼈 통증은 임신 중 확실한 치료법은 없으나 출산 직후 보통 호전됩니다. 만약 이전 임신 시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면 임신 전 꼬리뼈 절개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요통이나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통증이 심하더라도 태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어떠한 검사도 거부하고 통증 따위는 약 없이도 견딜 수 있다고 투약이나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성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임신 기간과 산후에 생길 수 있는 척추 관절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치료입니다. 요통이 발생하면 먼저 허리를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로 굳은 근육을 풀어준다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거창한 운동보다는 산책을 권합니다. 산책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하세요. 산책도 매일 꾸준히 해준다면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 운동에 비해 허리와 다리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평상시 두세 배에 달하는 산소를 폐에 공급해 주므로 태아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배를 들어 올리는 기분으로 골반과 허벅지 근육을 조여주며 산책합니다. 계단이나 언덕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 배가 당기거나 통증이 나타나면 산책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은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출산이 다가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매일 체중을 체크하고 고영양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지나친 체중 증가는 산도에 지방을 쌓아 난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체중 조절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이나 임신 유지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척추 관련 질환은 휴식에서 신경치료나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법들이 순차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 순서를 지켜 치료하기보다는 병의 종류와 심한 정도에 따라 꼭 필요한 치료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전문가의 의견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마비가 심한 경우, 대소변 기능 상실이 저명한 경우, 그리고 각종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임신 중의 허리 수술은 산모와 가족들은 물론 의사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아기 걱정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급적 임신은 특히 나이가 있는 산모의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디스크 등의 병이 있다면 치료를 하고 임신하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로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치료를 안 하고 버티며 임신을 하고 임신 기간 내내 고생하다가 결국 만삭이 다 돼서 하지마비로 수술한 예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추간판 탈출증은 부분 마취에서 내시경으로도 가능해서 태아나 산모의 부담이 적으므로 임신 중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고려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부득불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산모분들이 방사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나 진단 목적일 때 방사선의 양은 아주 소량입니다. 자궁 내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 최소치인 5라드의 5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진단 목적의 방사선 노출은 태아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혹여 임신 사실을 모르고 방사선 촬영을 하였더라도 무조건적인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시길 권합니다. MRI 자기공명 영상은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가 아니므로 태아나 산모의 전혀 무해함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 치료 시 맞닥뜨리는 문제가 약물의 사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약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꺼려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시기별 조심할 약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의사와 상의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신 4주 이전엔 배아 분열에 관여하는 약물이나 착상에 방해가 되는 약물 이외에 일반적인 약물은 기관 형성기 이전이므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흔한 상품명 타이레놀은 통상 용량 범위 내라면 임신 기간 중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임신 계획 전 척추에 병이 있다면 치료 및 재활을 먼저 하자. 둘째, 임신 중 적절한 운동을 지속하여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유지하자. 셋째, 척추에 병이 있다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다면 조기에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 및 치료를 하자. 마지막으로 출산 후 방심하지 말고 임신 때와 마찬가지로 운동을 병행하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가족 여러분들의 배려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저출산 시대의 신애국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임산부 여러분들과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신 중 운동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